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 듣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들으니까 훨씬 더 매력이 있네요. 좋으세요? 네. 여기가 지금 소리 전수원. 네, 소리 전수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이 소리 전수원은 정말 이제 그야말로 김영님의 애제자를 길러내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소리가 좋아서. 네, 소리가 좋아서 또 김영님이 좋아서 또 김영님의 해신곡을 좋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소리 전수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저희 네. 이제 본 인터뷰 자리로 옮겨서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효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도 많이 부끄럽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거 됐어. 나머지는 이제 더 들으시려면 공연 때 오세요. 공연 때. 소리는 나의 운명인 것 같아. 김영임의 효 공연. 네.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된 이제 공연이에요. 5월을 대표하는 공연인데 네. 이 네임은 누가 지으셨나요? 같이 한 이불을 쓰고 사는 그 이상희 씨가 효라는 그 주제를 처음에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또 외조를 하시는군요. 맨날 티격태격 하지만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뭐 남편이고, 사실 시작부터 남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효 공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제 우리 국악계에 이제 입문한 지 40년 좀 넘었어요. 아마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효를 주제로 해서 이제 완벽하게 공연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지금 한 20년째 지금 된 것 같아요. 매년 이런 레파토리가 조금씩 바뀌나요? 대중 가수 같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신곡을 발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소리는 이제 변함없이 하지만 스토리는 조금씩 이제 좀 바뀌고 있어요. 한편에 저희가 국악 뮤지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티켓 파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고우신데 미모의 덕이 조금 있다. 글쎄, 그때는요, 예쁘다는 소리 사실 듣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너무. 정말 창피해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서 내가 관객하고 가장 뜨겁게 소통했다. 이 무대 혹시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실까요? 경희의 전당인가? 그 무대가 있는데 차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아래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참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제 기억에 그때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공연하는 네, 날. 공연하는 날 비가 뭐 하여튼 뭐 억수로 그 장마비가 이제 왔는데 그 정말 자식들이 그 어머님을 이제 들쳐 업으시고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 전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광경이 사실은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관객이 결국은 선생님 공연의 힘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김영림이의 그 소리에는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이런 것들이 대변해서 나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공연할 때마다 많이 듣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워낙 회심곡으로도 유명해지셨지만 효 공연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되셨어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효와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회심곡을 늘상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한테 효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도 많이 부끄럽죠. 제가 또 우리 남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결혼해서 남편한테 이제 부모님한테 효하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꼭 뭐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런 거보다는 우리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하고 잘했을 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국악인 김영임을 대중들의 그 머리에 딱 각인시켰던 그 회심곡 네. 발표할 때가 선생님 그때
20살 초반이었었어요. 20살 초반, 네. 70년대죠.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요. 이게 네, 국악 그때, 네, 음반으로는 처음인 네. 거죠.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제 좀 일이 벌어진 거였었고, 근데 처음에 그 방송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이제 그 선배님이 어떤 방송, 모 방송에 그 방송 나가면서 펑크를 냈어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 아마 이쁘게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그 이제 고정 프로에 제가 이제 그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예쁜 사람이 국악계에 이렇게 있다. 혜성같이 네. 등장해서. 그렇게 네. 이제 인식이 되면서 어떤 그 레코드 회사에서 저를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를 하게 된 거죠. 음반 내자고. 네. 음반을 찍기 전에 저를 한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만 나가는 그런 토크였었어요. 남색 갑사치마를 입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이렇게 장삼 빨간 장삼을 이렇게 하고 이제 회신곡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토크하는데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막 회신곡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쓰디 쓴 것은 어머님이 드시고 달디 단 것은 아기를 먹인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 그게 굉장히 울컥울컥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녀를 놓고 지금 며느리도 보고 손녀도 보고 이랬는데 그 해신곡 속에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게 다 담겨 있어요. 해신곡을 부를 때 정말 마음속에서 막 전율을 느껴요. 우리 전통과 인연을 맺은 건 처음 언제세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거울을 보고 노래하기를 참 좋아했고요. 그때 뭐 거울 보고 노래 부르면은 우리 집안에 큰일이 났다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는 이제 그런 때였었죠. 그때는요. 큰언니가 심지어 저는 막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느냐고 머리도 잘라가지고 뭐 한 달도 내가 감금도 머리까지 감금도 잘림을 당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언니 그 다니는 이제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스님께서 언니네 집에 한번 방문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시는 순간에 우리 언니한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동생은 보살님이 생각하는 동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생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놔둬야지 된다라는. 아니 그때는 제가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 스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그때 저한테 이제 손을 놓은 거죠. 어떤 수식어가 제일 좋으세요? 예전에는 소리 그냥 너무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국악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우리 것을 알리는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국악이나 우리 소리를 대중화시키는 데는 정말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국악계통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국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악을 해서 많은 떼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끈을 놓지 못하고 우리 소리를 우리 소리를 지키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젊은이들도 사실 우리 소리인데 낯설어하는. 네, 많죠. 아직도 많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소녀시대 지희를 국악 버전으로 불러주신 게 있었고. 그거는 이제 뭐 예능 프로에 꼭 예. 이제 뭐 그것도 예능 프로도 재밌게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멋지게 보여 눈이 부셔서 숨을 못 쉬어 뭐 이런 식으로. 실은 또 노래방에 이제 어떨 때 가게 되면은요 또 춤도 제가 또 잘 춰요. 무대 올라갈 때는 정말 머리 쪽 정성 들여서 찌고 옷 정말 한복으로 정말 잘해서 입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길에 다니면서
나는 뭐 국악인이다 이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경기 소리를 선생님께서 네. 이제 전승 받고 지금 전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경기 소리는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정적이에요. 상당히 아주 그 담백하면서 깨끗하게 쭉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턱턱 돌리는데 어떤 그런 이제 그 맛이 있는 거죠. 경기 소리로 아리랑은 어떻게? 보통 우리가 뭐 서울에 이런 아리랑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가면은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서편제의 진도 아리랑 뭐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이제 그 꺾는 거. 밀양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의 이제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양 아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원도로 가면은 정선 아리랑 또 강원도 아리랑 있어요.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8만9암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단 두두모코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나달라고 석달열을 녹음해 청산을 말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정상아리랑. 선생님이 아리랑 불러주신 노래를 이제 다 들었는데 네. 저항의 시대는 저항의 노래로 네. 또 외국에서 고국이 그리울 때는 또 그리움의 노래로 불리는 게 네. 아리랑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리랑 지금 보존회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네. 법인체를 하나 이제 좀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리랑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우리 것이다라는 것이 항상 내가 그냥 뭐 김치 먹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중문화에 애쓰시는 분들이 이제는 정말 아리랑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뭐 글로벌한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해외 공연도 사실 조금 하셨잖아요. 해외 공연 많이 하고 있죠. 그때 아리랑 부르면 그 외국인들 반응은 다 어때요? 같이 따라서 부르는 게 바로 아리랑이에요. 시작을 알리고 무언가가 끝을 내는데 정말 큰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 연습벌레라고 들었는데 많이 하실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너무 제가 좋아서 해요. 내 침대 옆에 항상 장구가 있어요. 뭐 새벽 1시에도 어떨 때 막 노래 부르고 싶을 그런 충동감을 느끼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남편 늦게 들어오겠다, 뭐 혼자서 매트 하나 깔고 장단을 딱딱 치면서 하면은 집에서 네, 굉장히 저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득음을 하려면 네. 폭포 옆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목에서 피가 나와야 네. 소리를 깨치거나 맞는 얘기예요? 깊은 이런 산속에 가면 폭포 있잖아요. 그럼 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득음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폭포에 가서 노래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공부하시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요즘 애들은 하는 게 많잖아요. 피아노 해야 되고 뭐 수학학원 다녀, 영어학원 다녀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니까 정말 대단한 명창이 안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정말 우리가 하루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요만큼인데 어머님들이 바라는 거는 이만큼이거든요. 데뷔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모도 너무 출중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이러니까 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남성 팬들.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뭐 좀 뭐
선 자리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누가 좋아하더라 뭐 덜어는 또 연예인들이 좀 따라다니기도 했었어요. 저는 정말 소리에 정말 한치도 어떤 시간을 뭐 나의 개인적인 뭐 다른 데 보내고 싶지 않으셨군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일에만 열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오면서 그때 이제 이상현 씨가 나타난 거죠. 수상스키 일화하고 납치 사건 이 두 가지는 너무 유명해서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설화같이 이렇게 남아서 이제 우리 부부의 둘 얘기는 모든 분들이 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할 때 얘기 조금만 들려주시면 정말 많이 좋아하셔서 쫓아다니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현이 막 따라다니고 이럴 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도 안 해줬어요. 내 앞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내가 여기 가면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우리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예요. 근데 12시 거의 다 됐을 때까지 우리 집 앞에 기다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갔을까? 아마도 그 주변에서 뭐 여관에서 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상현 선생님 아까부터 저기서 할 말이 있으신 것처럼 계세요.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의자를 직접 들고 오셔서.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것도 좀 들고 다니죠.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으면 지금 밖에서 의자까지 있지 않고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깜빡하고 잠이 들었죠. 건강 괜찮으시죠, 선생님? 네, 건강 좋아요. 네, 저희 어린 시절을 즐겁게 해주셨던 분. 예? 이상희 선생님, 이주일 선생님 콤비 나오시면 그냥 채널 고정이었잖아요. 어린 시절. 그땐 저도 어렸는데. 예. 선생님은 젊으셨고 저는 어렸었고. 네. 지금 김영임 선생님께서 그 집 앞에서 그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집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장이동에서 살았는데 그 미아리 고개에서도 가끔 잤고 파출소에도 가끔 들어가고 통금 걸리면 어쩔 수가 없죠. 첫인상이 어떠셨길래? 그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노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 어디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나와요? 국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국악 같은 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국악하면 괜히 이렇게 들으면 졸리고 저는 약간 이 팝송 쪽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죠. 그 무대가 큰 무대였어요. 그 가운데 하얀 그 라이트를 탁 받으면서 나오니까 이건 정말 이 여자야말로 정말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여자다. 그렇게 정말 애절한 사랑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싸우셨다고. 그 지겨운 얘기를 왜 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있었어요. 상대, 우리 아는 사람, 뭐 서로 많은 우리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나를 생각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가정도 그래요. 이렇게 핵가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핵하다 지금 핵하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어른들 모시고 살고 이런 것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요즘은 왜 누가 어른하고 산다면 그러냐고. 나 그러는 보면 또 우습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생활인데 대단하시네요. 김영림 씨가 어떻게 어른을 모시고 그럼 무슨 내가 죄인 거 없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요. 굉장히 그 친구들을 좋아해요. 더운 여름이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들 때구나. 9월달 생일이거든요. 그래 7, 8월 이렇게 배가 만삭돼가지고 그럼 오면은 막 20그릇, 30그릇을 또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막 하긴 했는데 막 땀을 막 정말 막 비오듯 흘리면서. 선생님 우리의 개념에 충실하셔서 이렇게 20, 30년. 아니 충실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다 우리를 좋아했어요. 선생님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내 소리의 한이 남편 때문에 깊어졌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나 혼자 쌓이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오늘날의 김영림의 소리가 이제 좀 노련하게 이제 어쨌든 뭐 그거는 좀 우스갯소리고요. 김영림 씨의 1500년이 있겠습니다. 그 뭐 얼마 걷어야 되는 건가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만. 이거 됐어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더 들으시려면 공연 때 오세요. 공연 때. 부럽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36주년? 네, 그렇게 그렇게 되셨죠? 되죠. 네. 봐주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은 왠지 정말 열심히 잘 살아. 이렇게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우리가 옆으로 가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팬 여러분의 사랑인 것 같아요. 팬들도 사시기 바쁘셔서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좀.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분만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다가 겉절이를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큰탈 없이 두 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고요. 그러죠. 오늘 이렇게 깜짝 인터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끝나는 겁니까?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 국악인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까 그 회심곡의 밀리언셀러도 그렇고 네. 그 로얄 필하모닉과 네. 협연도 하셨고 네.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도 하셨잖아요. 해외에 우리의 소리를 조금 더 알려야겠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단한 나라가 됐고 그래서 외국에 가더라도 정말 이제 제대로 보여주자. 지금 우리가 콘서트 내가 효 공연에는 서울에는 그래도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무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인원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가는 그런 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차질이 좀 빚어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리가 좋아요. 어머니와도 같죠. 저는 그 무대에서 제가 진행하면서 의상을 수십 벌을 갈아입거든요. 옷 입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저는 100점을 좀 넘는 수준이 아닌가. 80년 전에 내 소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런 여자의 목소리. 지금은 애환이 있고 한이 서린 그런 노래들은 바로 내가 나를 말해주는 것 같은. 눈물 나요. 너무 감사하죠. 소리는 나의 운명인 것 같아요. 재산을 가지고 집안 싸움이 난 거예요. 형제들끼리 재판을 하시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김영님의 해신곡을 이제 들어보라고. 해결이 됐나요? 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외국에 가 있을 때인데 외국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회신곡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을 저도 또 배우게 되고 이 방송을 보시면은 김영님 좀 찾아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할게요.